안녕하세요. 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증여세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는지 이 방송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하게 되면 최대 2,800만 원까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증여세가 뭔지 간단히 알고 갈까요? 증여세는 만약에 누군가에게 공짜로 돈을 받았을 때 돈을 받은 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여세를 누가 내야 될까요? 돈을 준 사람이 내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란 건 무슨 뜻이냐면 증여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증여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1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한마디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증여재산 공제를 더 많이 해줍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해주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서 그 돈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그 6천 이내의 혈족이나 4천 이내의 인척 그런 분들한테 증여를 받았을 때는 1천만 원을 또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용어를 여러분들께 정리하고 갈게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말이 너무 어렵죠.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직계 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런 분들이 바로 나의 그 직계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피를 나눠준 그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계 존속이 되는 거죠.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또한 직계 존속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뵙기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직계 존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나의 직계 존속일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똑같이 우리 어머님의 그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계 존속입니다. 그럼 직계 비속은 반대로 나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나 또한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내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님한테 만약에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5천만 원, 그리고 자녀한테 이제 만약에 부모가 돼서 돈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또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증여세율을 알아야 됩니다. 증여세율이라는 것은 얼마의 재산을 받았을 때, 얼마를 증여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몇 프로를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하를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10%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이 넘어가는 1억 초과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5억이 넘어가서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점점 세금이 많아지죠. 그리고 10억이 넘어가서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30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억 4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자녀가 증여세를 얼마나 낼까요? 여기서 아까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배웠죠.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로. 그러면 2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1억 9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1억 9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은 2,8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금액을 한꺼번에 이렇게 증여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증여를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증여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억 4천을 증여했을 때 2,8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자녀에게 5천만 원씩 나눠서 증여를 했을 때는 세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5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세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매년 증여해도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이 안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해야지 안 나오는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근데 증여는 10년에 한 번씩 이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년에 한 번씩은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굳이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꺼번에 증여하기보다는 이 금액을 잘게 쪼개서 10년에 5천만 원씩 증여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증여를 시작하려면 빨리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여세를 계산하는 시점은 증여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에 한 번씩 그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성년자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가 10살이 됐을 때, 11살이 됐을 때 또 한 번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죠.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살 때 이제 성년이 됐죠. 그때는 또 5천만 원. 그리고 31살이 됐을 때 또 5천만 원. 그렇게 40살이 됐을 때도 또 5천만 원. 그리고 50살이 됐을 때도 또 5천만 원. 그렇게 다 합쳐서 하면 2억 4천만 원을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증여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의 기본 중인 기본, 증여를 하려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고, 두 번째로 한꺼번에 목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여러 가지 차례에 걸쳐서 하고, 증여를 하려면 빨리 시작하라는 것이 오늘의 방송 컨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방법이지만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증여세를 많이 절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